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 모델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GV70 전동화 모델은 공개가 된 지가 좀 됐죠. 이제 어느새 작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1년에 진행이 됐던 2021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사전 계약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드디어 오늘 시승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승 행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한 일주일 내로 고객분들한테 본 계약이라든가 고객한테 이제 차가 인도가 된다거나 그런 일정들이 차례대로 안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차를 좀 미리 경험을 해보기 전에 차를 계약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이슈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전 계약 때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차를 언제 받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더더욱 특히나 요즘에 전기차가 또 대세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사전 계약에 더 목을 메고 계약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V70 전동화 모델도 기존의 GV70하고는 분명 다를 텐데 어떤 게 다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GV70 전동화 모델은 제네시스에서 선보인 세 번째 전기차이자 두 번째 파생 전기차입니다. 두 번째 파생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서서 G80의 전동화 모델을 출시를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이자 첫 번째 파생 전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전기차이자 첫 번째 순수 전용 전기차로 출시가 된 모델이 바로 GV60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고속도로 실측 이 주행거리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죠. 위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모델이 두 번째이자 첫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이었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세 번째 제네시스 전기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V80 전동화 모델 때도 좀 느꼈지만 몇몇 가지 부분에서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GV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른 주행 감각을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이 GV70 전동화 모델은 어떨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가 G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마른 목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를 G 매트릭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디자인 요소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G80 전동화 모델에서도 그렇고 이 GV70 전동화 모델에서도 그 G 매트릭스 패턴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도 전기차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그릴이 싹 막혀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해둔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전동화 모델로 변경이 되면서 그 그릴 쪽에다가 이 충전 포트를 마련해둔 그런 모습들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GV70이나 G80이나 주유구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이 충전 포트를 자리를 했으면은 판을 좀 덜 짠다든가 철판을 조금 덜 가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산 단가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았나?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철판도 새로 짜고 충전 포트는 앞쪽에다가 놔서 조금 좀 정면으로 이렇게 충전구를 다 향하게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전기는 아무래도 저항값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포트에서 배터리까지, 그리고 배터리에서 이 전기 모터로 전달되는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에너지 효율을 좋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최적화를 위해서 이 그릴 쪽에다가 충전 포트를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400V에서 800V로 승합을 시켜서 충전을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멀티 컨버터 기능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티 컨버터? 그냥 어딘가에다가 자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거리,
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의 손실이 더 줄어든다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조금 더 최적화된 위치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 충전 포트를 앞쪽에 둘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충전 포트가 앞쪽에 자리를 하게 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과 동시에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사실 이 충전 포트를 닫아두면은 되게 티가 안 나거든요. 이 충전 포트를 여는 그 G라고 글자가 음각되어 있는 그 포인트 때문에 조금 티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멀리서 보면은 전혀 티가 안 나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의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와 휠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는 20인치 70만원을 추가를 해야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선택 품목인 20인치 스퍼터링 휠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냥 옵션이니까 선택 품목이니까 그게 신기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진짜 신기한 포인트는 브레이크에서 이 디스크 쪽에 이 녹이 발생하는 거를 클리닝을 해주는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시스템이 탑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승회가 계속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녹이 낄 새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비가 왔었거든요. 아마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이 날도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아침에 차 한번 보세요. 브레이크 쪽에 이 갈색깔의 녹이 막 피어있는, 점점 피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녹이 생겼을 때 실제로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야, 브레이크 녹 생겼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마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에 굉장히 강한 소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 몇 번 밟아주면은 패드와 디스크의 마찰 때문에 그 녹이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이면 날아가요. 잠깐 사이에 브레이크에서 나는 그 끼익 하는 그런 소음들이 탑승자, 운전자로 하여금 되게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시스템이 이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시스템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차를 다시 한번 조금 길게 날씨까지 맞춰서 시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를 작동을 하게 될지, 얼마나 빠르게 그 녹을 없애주고 소음을 없애줄지는 좀 사용을 하고 지켜봐야겠지만, 분명 재밌는 기능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외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휠을 잠깐 스쳐갔는데, 뒤쪽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이 배기구, 머플러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배기구를 과감히 삭제를 하고 범퍼의 형상을 조금 더 다듬어진 그런 형태로 변경을 했어요.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냥 모던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너무 간 것 같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그런 이미지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이 G80 전동화 모델에서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갖추게 됐는데, 사실 이 GV70 요 위쪽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GV7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빠르게 타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그 뒷모습에서 조금 충격을 좀 받긴 했었거든요. 선택하는 선택 품목에 따라서 완전 동그란 이 배기구가 자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육각형 모양의 배기구가 자리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배기구가 있었는데, 이 전동화 모델까지 하면은 아예 구멍이 없는 총 3개의 뒤쪽 범퍼 디자인을 가져가게 됐다라는 거죠. 외관에서의 차이는 사실 그 정도가 끝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이 GV70의 디자인을 그대로 잘 가지고 가고 있고, 사실 GV70이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의 SUV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잘 유지를 한 그런 전기차 SUV다, 전기 SUV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관에서는 뭐 그 정도고, 실내에서는 뭐가 바뀌었냐? 실내에서는 일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이 전기차 외에도
그냥 전동화나 친환경 모델들, 그 외의 모델들에서도 이제는 전동화에 준하는 그런 친환경 소재들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GV70 전동화 모델 역시 친환경 플라스틱, 재활용 PET라고 하는 그런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친환경 소재로 실내를 꾸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GV60 때도 조금 느꼈던 거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소재에 대한 이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 시간과 돈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GV60 때도 동일하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스티어링 휠의 요 감촉을 보면은 약간 옛날로 따지면은 갱지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손에 까슬까슬하게 느낌이 살짝 오는, 혹은 굉장히 쭈글쭈글 많이 비벼서 약간 좀 연성이 된 부드러워진 플라스틱을 만지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소재, 이 촉감이 스티어링 휠에서 전해집니다. 그런 촉감들이 이 스티어링 휠에서 좀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 뿐만 아니라 요 암레스트라든가 센터 콘솔이라든가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데서 골고루 그런 느낌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 소재의 촉감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과 금액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만나왔던 여러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절대 부족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압도적인가 하면은 압도적인 수준은 절대 아닌데, 비슷한 수준, 절대 부족하지는 않은 수준의 그런 촉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쪽에도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들을 보면은 전부 다 V2L이라고 하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었죠. 이 전기차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이제 외부로 뽑아서 쓸 수가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전기 콘센트를 이제 차 안쪽에다 자리를 해줬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화생형 모델이다 보니까 실내에 두기는 했는데 뒷좌석 아래쪽이 아니라 트렁크 조수석 뒤쪽에다가 이 콘센트를 자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 전기를 더 빼서 쓸 수가 있도록 해준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앞쪽에 충전 포트에다가 전용 어댑터를 꽂아서 거기다가 다시 220V를 꽂는 방식으로도 V2L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은 드렸는데, 최근에 출시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서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완충을 했을 때 최대 400km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용량은 77.4kWh의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EQS 같은 경우에는 100kWh가 넘는 그런 정말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차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었을 거고요. 배터리를 때려 박으면 박을수록 차의 중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77.4kWh, 최근에 만나볼 수 있는 전기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평균적인 수치의 배터리 탑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듀얼 모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상시 사륜구동이거든요. 앞바퀴에 160kW 출력을 발휘하는 모터, 뒷바퀴에도 160kW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 이렇게 해서 합산 출력으로 하면은 약 한 435마력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하고요. 그리고 GV60 퍼포먼스에 탑재가 되어 있었던 기능인데, 그 차에는 부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 부스트라고 하는 기능은 출력을 순간적으로 더 하고 터트려주는, 물론 배터리는 더 빨리 줄겠지만 출력을 조금 더 높여줄 수가 있는 그런 부스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이 GV70 전동화 모델에도 동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스티어링 휠 6시 방향에. GV60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버튼을 따로 마련을 해줬었던 반면에, 이 GV70 전동화 모델은 스티어링 휠을 살짝 개조를 해서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쪽에다가 자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트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489마력을 발휘를 한다고 해요. 그만한 출력이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출력이 더 세다라고 하니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GV70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외부 소음을 많이 허용하는 그런 차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탔던 모델이 이제 GV70 중에서도 2.2 디젤 모델이었는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들어오는 진동과 소음이나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걸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GV70 전동환 모델 역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잘 걸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잘 유지를 해줬어요.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기 때문에 앞에 이제 엔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가 도로에서 올라오는 이런 노면의 소음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차에는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ANCR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을 잘 상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다른 소음들은 좀 잘 걸러주는 편인데, 전용 사운드가 되게 거슬려요. 사실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EV6라든가 아이오닉 5, GV60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었던 그 소리거든요. 뭐 E-터보라든가 퓨처리스틱이라든가, 지금 이 차에는 퓨처리스틱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질적인 하는 듯한 막 그런 이상한 소리가 막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서 상당히 싱숭생숭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바꾸거나 꺼버리거나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속 성능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부스트 모드를 쓰지 않아도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지체 없이 그냥 속도를 쭉쭉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부스트 모드를 쓰면은 이 가상의 사운드도 조금 더 커지고요. 약 10초간 발휘되는 이 부스트 모드의 강력한 가속 성능은 이거를 SUV인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70의 전기차 버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 차는 도대체 어떤 감각을 보여주려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운전자의 성향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마이까지 총 4가지 주행 모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나 스포츠나 사실은 전기 모터가 발휘하는 힘 자체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아요.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이라든가 서스펜션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은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냥 똑같이 컴포트에서도 잘 나가고 스포츠에서도 잘 나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승의 코스가 국도하고 고속도로로 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는 한데, 사륜구동이라는 거를 그래도 좀 티를 내고 싶었는지 이터레인 모드라고 하는 기능들을 탑재를 해줬습니다. 이 이터레인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터레인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은 이제 스노우, 머드, 샌드 총 3가지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추가적인 드라이브 모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측면에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프리뷰 ESC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뷰 ESC라고 하는 거는 차 앞쪽에 달려있는 카메라나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는 지도 정보를 이용을 해서 뭐 요철이 있거나 아니면은 과속 방지턱이 있거나 급격하게 속도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요즘에는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차의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좀 미리 좀 조절을 해줘서 훨씬 더 부드럽게 그 구간을 통과를 할 수가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의 조금 저렴이 버전이라기보단 대중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스포티지에 적용이 됐었던 E-라이드하고 E-핸들링이라는 기능 아닐까 싶어요. 이 2가지 기능을 합치고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들이 프리뷰 ESC라는 기능 아닐까 싶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공간의 차이점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세단이고 그 밑바닥에다가 배터리를 추가를 하다 보니까 바닥이 약간 좀 높아져 가지고 공간 자체가 약간 좀 좁아진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GV70 전동화 모델은 SUV라는 그 공간적인 특성 때문인지 바닥이 분명 약간은 올라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4도 정도, 최대 14도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뒤로 끝까지 넘기게 되면 상당히 좀 편리하게 약간 좀 누워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이 친환경차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7,332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7,809만원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7,332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승이 오기 전에 일부러 풀옵션 가격도 내봤어요. 풀옵션 가격 같은 경우에는 9,349만원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 3.5%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추가를 하게 된다면은 8,778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천만원 초반대에서 8천만원 후반대까지 거의 2천만원이라는 이 선택 품목에 요 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옵션으로 추가가 되는 항목 중에서 무광 컬러,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지 추가를 할 수가 있는 외장 컬러와 내장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인치 휠도 빼고, 못 빼고 하면은 그래도 한 250만원 정도가 깎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풀옵션인데 합리적인 풀옵션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차의 가격은 8천만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보조금 약 한 350만원 정도 받게 된다 그러면은 7천만원 중후반대에서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들이 꽤 많이 있죠. 볼보 C40 리차지도 이제 공식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됐고, 물론 이제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폴스타2도 판매가 시작이 됐고, 같은 브랜드 안에서 GV60이라든가 현대차의 아이오닉5, 기아 EV6 이런 여러가지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차의 값이 상당히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새롭게 시작이 됐고, 그 안에서 대중차로 가느냐 아니면은 럭셔리 브랜드 럭셔리카로 가느냐, 그 기점을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의 이 럭셔리한 전기차란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G80 전동화 모델과 GV60부터 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진짜로 좀 차별화가 돼서 느껴지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고급스러운가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선택을 하실 때 꼭 제네시스여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같이 좀 찾아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